자, 205페이지부터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가 이것도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는데 좀 양이 많죠. 근데 정리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해제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키는 것이 뭐죠? 해제입니다. 따라서 해제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무엇을 붙이죠? 이자를 붙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제는 왜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할 수가 있죠. 또 해제가 되면 수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해제 경우는 제3자를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제에서 이 제3자 개념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통정허위 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누구죠? 제3자인데, 문제는 중복되는 건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등기까지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자체가 양도가 되면요,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산 건물을 팔아먹으면 산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갖게 된 채권을 넘겨주면 그 사람은 채권을 승계받았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냐, 요 문제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해제에 있어서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요 임차인이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돼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에 나오고 대항력이 나오고 해제가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제3자의 아닌지를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죠.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요. 또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왜 해지하냐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해지하려면. 근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놈에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굳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가 없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권자 수령지체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을 채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해지의 전부예요. 요 가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죠. 해지는 간단합니다. 해지란 뭐냐?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미래 향을 극과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장래 향의 그 효과를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발생하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1번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형성권입니다. 2번 해제는 단독행위에는 못하고 계약에만 할 수가 있고요. 3번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소급표가 있다. 왜냐 해제는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4번 해제는 계속적 계약의 소멸 원인이지만 해지는 일시적 계약 특유의 소멸 원인이므로 계속적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XM. 예를 들어서 계속적 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죠.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고 시작이 됐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은 했고 아직 계약이 시작 안 됐어요.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도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이달 말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을 없던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에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자, 일단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모든 사유의 기본 전제로서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1번 정기행위 해제할 수 있고 2번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위험부담 문제죠. 니은은 아니고. 디귿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으니까 디귿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고요. 1번 약정 해제 사유 가능하고 미음번인데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못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은 뭐죠? 2번, 2개에서 3번이 답인데 요 미음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고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원칙이 중요하니까 그죠? 예외 또 예외까지 가면 또 헷갈립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답은 뭐죠? 2개에서 3번이 답이죠.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다음 중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기억 정기행위 최고할 필요 없죠. 니은번 이행지체 뭘 해야 돼요? 최고해야죠. 디귿번 이행불능 최고할 필요가 없고 리을번 이행지체인데 상대방이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미음번 자, 이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도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효하고 이때는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번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뭐가 필요하죠? 최고가 필요하죠. 시읍번 사정 변경인데 이거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면 그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뭐죠? 5번이 맞긴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저자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학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답은 5번은 맞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죠.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어요. 아직은 이행지체 아닙니다. 이행불능도 아니죠. 따라서 아직은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요. 답은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채구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은 그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누가 해제했든지 간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기억나시나요?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소해제기로 계약 해제권이 행사가 됐어요.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즉시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으므로 그 소를 취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죠.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나서 해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5번 지금 볼까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전원이 해야 되고요. 따라서 역으로 계약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한 사람만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싹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취업적이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5월 8월달인가요? 5월달이래. 예를 들어서 8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 라는 문제인데, 일단 원래는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해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한데, 이걸 보통 실권 약관부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죠? 조건인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돼요.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정지 조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전에 해제되는 건 해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해제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러한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또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채무부를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하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돼요. 그럼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 그 사람에게 뭐가 인정되고 있다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고 있다면 자동으로 해제가 안 돼요. 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필요한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거죠. 따라서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이죠. 보통 잔금은 이전 등기와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매매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이행 때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뭐죠?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7번이죠.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위험부담 문제지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2번 쌍무계약의 채무자가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일지라도 채권자는 이용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X죠.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죠. 3번 채권자는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므로 수령을 지체한 경우일지라도 손해배상 충분은 변론을 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도 누가요? 채무자 측에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4번 나왔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사전병률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 양반 자꾸 그래요.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죠. 그럼 요거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인데 전에 했던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으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해제되는 순간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바로 뭐가 기속이 돼요? 소유권이 돌아오고요. 그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뭐죠? 판례 입장이죠. 판례. 학설은 안 그래요. 따라서 2번 채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X예요. 학설이 일치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이죠. 학설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판례는 뭐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2번은 뭐죠? X입니다. 9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해야죠. 그죠? 그 뜻이 5명이 모여가자, 일러버려 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해제한다. 이렇게 동시에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웃으셨는데. 4번.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X죠.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먼저 4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일단 제3자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거든요. 5번.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새로 권리를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10번입니다. 1번이 답이죠. 한 명이라도 해제권을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다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만약에 갑에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어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맞아요. 왜 그렇죠? 병은 해제 전에 이해가 가졌죠. 문맥상 병 앞으로 뭐까지요? 등기까지 된 후에야 해제가 됐잖아요. 병은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니까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못하고요.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질문 보시면 해지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입니다. 그러면 채권 자체가 양수가 됐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당사자지 뭐가 아니라 그랬죠?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그 자체 양수인은 계약 해지나 원상 회복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11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입니다. 5번 보시면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요.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그 말은 원상 회복도 해주고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넘기셔서 12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해제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미 이전된 물건의 별도의 등기를 하여 전 권리자에 복귀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X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유령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죠. 자, 아까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갑은 그 취소로 서원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줬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주택 임차의 인도와 주민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 병은 대항력 있는 임차이죠. 그러면 등기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죠. 등기했죠. 이제 등기했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에 나오고 해제가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를 했으면 뭐죠? 제3자로서 보호받고요. 등기를 안 했으면 뭐죠?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3번이죠.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에 의한 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을 가압류했죠.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을.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산 게 아니에요. 채권을 가압류. 일종의 뭐죠? 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은 읽어보지 않으면 되겠죠? 해제 후라 하더라도 선이라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5번 판례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에 뭘요? 목적물을 가압류했죠? 뭘 가압류했다고요? 목적물. 이 사람 뭐예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채권을 양수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목적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뭐예요? 제3자죠. 마찬가지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그 매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사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좀 비교해서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해제권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유에 발생했어요. 약정한 사유에 발생했다는 말은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15번입니다. 갑과 을은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하여 이행 제공 없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상대방의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넘깁니다. 16번이죠. 오늘 진도를 왜 이렇게 또 못 나갔지? 계약 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양의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소급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청산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뭘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6번 틀리는 경우 보시면 1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가질 때에는 해지 의사표시인 해지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맞고요. 이게 뭐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 그런 취지겠죠. 2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해지도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고요. 물론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답은 뭐죠? 4번이죠.
해지 의혹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소급함으로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5번 계속적 직권관계가 해지되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해야 돼요? 청산 의무는 발생하죠. 1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예요. 그러니까 합의해지는 합의를 한 거니까 계약 위반과 상관이 없죠. 따라서 뭐 굳이 받은 날로부터 뭘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고요. 좀 문제를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18번입니다.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 1번 해제를 하면요 원상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 회복을 불가능한 상태로 마쳤다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따라서 1번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뭐죠? 변경된 때는 해제권이 뭐죠? 소멸합니다. 2번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또 계약 해제권은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3번도 1번과 같은 취지고요. 5번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한 명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답은 4번이죠. 왜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뭐 되겠어요? 소멸되겠지만 소멸시효 자체는 걸리지는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매매 한 3문제만 풀어볼게요. 3문제.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 다음 주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다 끝내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다음 주 9월 첫 주까지 해요. 다음 주까지. 저 저번 주 다음 주까지 한다 말씀드렸는데 9월 4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그죠? 이번 주에 다 끝냈으면 제가 이렇게 풀었겠습니까? 막 날라갔지. 이제 막 날라가고 뭐죠? 답만 확인하면 막 그러지. 이렇게 정리 못 해드리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원래는 이렇게 진도가 밀릴 게 아닌데 중간에 우리 방학 한번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무조건 풀 겁니다. 1번입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계약금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담보증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기타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계약금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기타 부분에서 환매에서 출제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환매는 잘 안 내고 보통 계약금 한 문제, 담보책임 한 문제, 그리고 개념에서 잘 내요. 개념. 그래서 1번 개념이 은근히 중요한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매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재산권.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뭐죠? 매매지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채권 모든 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은 다 뭐죠? 매매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기억, 현실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X입니다. 매매는 대표적인 뭐죠? 낙성계약이고요. 니은번 매매 목적물이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X입니다. 현존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은 가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없어요. 그래도 매매기간은 뭐죠? 유효한 거죠. 디귿번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리을번 재산권 이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경우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니까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B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X입니다. 우리가 목적에서 확정 가능성이죠. 법률이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유효하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있어서도 매매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옳은 걸 찾는데 1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X예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돼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1번은 아주 잘 내요. 왜 잘 내요?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은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1번은 뭐죠? X죠. 2번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이나 타인의 물건도 매매 객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2번도 뭐죠? X고요. 3번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매매가 아니라 뭐죠? 교환이죠. 교환과 차이점은 뭐죠?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고요. 5번 매매계약도 물론 뭐죠? 분류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구속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기란 약정이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O 맞는 질문이죠. 일단 예약을 하면 요 4번 질문처럼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원칙이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이 뭐죠?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을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뭐죠? 일방예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일방예약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누구한테만요?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형성권이고요. 물론 형성권도 기본적으로 뭐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도 양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하는 거 가능한데 보통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요 최고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뭐에 걸리냐면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그 기간은 뭐죠? 10년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제척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도 해요. 불변기간.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는 기간이 늘어나요. 변해요. 근데 제척기간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소멸시효는 그래요.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안 늘어나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10년이면 그 10년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기간이 불변기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넘기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3번 문제죠.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은 이거는 결국 뭐냐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등에서 제3자에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 등기 명의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한다. X입니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므로 니은번은 뭐죠? X고 문맥도 안 맞아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등기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X. 디귿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고요. 양도도 뭐죠? 가능합니다.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예약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기고요. 미음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채고할 수 있고요.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 좀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